안녕하세요, 닥터의 선생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증가하고 있는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애완동물 물림 사고입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동물 물림 환자들은 대부분 개에 물려서 오지만 20%에서는 고양이에 물려서 오며 이때는 감염 위험이 조금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보다는 소와 청소년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팔다리보다는 얼굴을 포함한 두경부에 많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선 개에 물렸을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위험한 합병증으로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과 파상풍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에 물리면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물린 상처,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 물린 상처는 일반적인 열상이나 찰가상과는 다른 상처입니다. 우리 포유류의 이빨에는 수많은 세균이 존재하고 그중 파상풍과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서 다량의 식염수와 소독약을 이용한 세척, 그리고 일부 오염된 조직과 괴사된 조직 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또는 파상풍이나 광견병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개의 종류, 개의 소유주, 그리고 개가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혹시나 개가 침을 흘린다거나 비틀거린다거나 물이나 빛을 두려워한다든가 그런 이상 증상들이 있는지 의료진에게 잘 전달하면 의료진이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서 병력 청취를 한 후에 환부를 살펴보고 혹시나 다른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량의 식염수와 소독용 비누, 그리고 소독제를 이용해서 상처를 세척하게 됩니다. 이물질이나 세균들은 나중에 상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척과 죽은 조직, 감염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물린 상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면 항생제, 이때는 대표적으로 어그멘틴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염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만 하겠죠. 우선 환자 요인으로는 당뇨, 면역기능 저하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간질환,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분,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상처 요인으로는 봉합이 필요하진 않지만 깊이가 매우 깊게 뚫린 상처, 치료 없이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처, 얼굴을 포함한 두경부는 24시간 이상, 그 외의 부위는 12시간 이상이 치료 없이 경과되었다면 우선 감염 위험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물린 상처, 경계가 불분명하게 으깨진 상처 등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독 후 2차 봉합,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개, 얼굴을 물렸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빨리 병원에 왔고 세척을 했더니 별로 오염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상처가 날카롭게 생긴 단순한 열상이라면 다량의 세척 후에 1차 봉합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경우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독 후 며칠이 지난 뒤에 지연성으로 2차 봉합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개나 고양이 또는 사람에게 물려서 왔을 때 소독하고 바로 1차 봉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임상에서 물린 상처를 봉합하고 난 후에 감염이 생겨서 다시 상처를 열고 농을 제거하고 소독 후에 2차 봉합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연구 논문들을 보면 감염 위험 요인이 없는 상처, 특히 얼굴 상처의 경우에는 1차 봉합도 가능했고 특별히 감염의 위험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림 상처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빨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그 원인인데요. 특히 개의 이빨에는 gram 양성균, gram 응성균을 포함해서 호기균, 현기균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파스투렐라라는 균입니다. 이들 세균에 의한 상처 감염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1에서 30%, 100명 중 1명, 최대 많게는 30명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찰과상이나 열상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에서 8%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가 중요할까요? 세척과 조직 제거와 같은 물리적인 치료입니다. 항생제나 감염 백신 등을 투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보조적일 뿐 감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린 부위의 상처를 아주 깨끗하게 세척하고 의심되는 오염 조직과 죽은 조직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림 상처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오그멘틴으로서 3일에서 5일 정도 환자 상태에 맞춰서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피부에 상처 감염이 더 안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봉화지경 같은 연부 조직에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1에서 2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힘줄이나 인대 같은 구조물들에도 감염이 발생하면 2주에서 3주, 그리고 더 심해서 뼈나 관절 등에 감염이 번지게 되면은 3주에서 4주 혹은 그보다 더 이상 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물림 상처의 감염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심부 조직으로 번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림 상처에서 다량의 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조직도 제거하고 항생제도 사용했지만 그러한 예방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감염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염이 발생하게 될 경우 물린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 하루나 이틀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린 부위에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누르면 매우 아프고 관절 부위의 경우에는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며 노란 고름 등이 나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감염이 발생되면 바로 병원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다시 열어서 농을 다 짜내야 되고 의심되는 오염 조직, 죽은 조직 등을 아주 섬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상에서 흘러나온 고름에서 균 배양 검사를 나가서 원인균을 알아낸 다음에 그 원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원인균을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를 사용해야만 큰 합병증 없이 감염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에 물려서 오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흉터일 텐데요. 특히 소아나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열상이나 찰과상보다 물린 상처에서는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림 상처가 만약 감염이 동반되었다면 회복기간이 더 지연되어 흉터가 더 커지고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물림 상처에서 이쁜 흉터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감염이 생기지 않게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빨리 회복하는 것만이. 네, 다음으로 파상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상풍은 균에 의해서 분비되는 독소가 우리의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슨 쇠에 수상하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상풍 독소를 분비하는 파상풍균은 일반적으로 흙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지 5년이 지났다면, 또는 이전에 파상풍을 3회 이상 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파상풍 백신 주사와 파상풍 임뮤노글로빈을 투여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파상풍 주사와 임뮤노글로빈 주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견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침을 통해 광견병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 지내는 가축, 동물들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 만약 발병하게 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동물에 의해서 광견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야생에서 지내는 동물, 그리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동물, 그리고 예방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은 동물에 물렸을 때는 최소한 10일 정도는 그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10일 안에 만약 광견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개에 물린, 동물에 물린 환자분은 바로 광견병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들은 어떤 증상을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빛이나 소리와 같은 자극에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하고 잘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린다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광견병은 매우 무서운 질환이지만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에 물려서 온 환자분들은 광견병 백신 주사를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광견병 백신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문의해서 약을 구하셔야 합니다. 물린 즉시, 그리고 3일째, 7일째, 14일째 총 4회에 걸쳐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쉽지가 않은 일이죠. 네, 닥터유 선생에서는 상처 소독, 흉터 관리, 다치고 흉졌을 때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